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국고초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우리 국고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중 무역 전쟁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보다 명확한 신호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위험 신호들도 대부분 완화되면서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간밤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 국고초 3부는 드릴 얘기도 좀 많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밤 미증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증시는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이 숫자로 하는 게임이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점을 찍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초에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특히 위험 지표들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뭡니까? 국제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막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죠? 엔이나 유로, 특히 엔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미국채 10년물, 30년물 다 위험 신호로 이제 수익까지 올라갔고요. 하지만 주중반에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이 또 이어졌습니다. 과거 2019년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추가 관세 부가 없었고 관세가 상당 부분 내려갈 것이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그 정점을 찍으면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약간 좀 옮겨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된 실적들 다 좋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좀 걱정됐던 것이 파월과의 어떤 잡음 이거였는데 해임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파월이 조금 더 금리를 빨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이런 완화적인 제스처가 시장에 조금 안심과 신뢰를 주는 그런 한 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금 다우존스는 1.5% 상승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보시죠.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예,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21선을 좀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나스닥도 지금 17,000선을 좀 넘어섰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4월 22일 화요일이 분기점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날 나왔던 것이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이런 역삼각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관세 전쟁이 급락했던 이런 상황에서 악재와 주가의 관계를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악재는 다 똑같다. 특히 증시에. 다만 다가오는 형태가 다를 뿐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도 오고 네모로도 오고 별표로도 오고 세모로도 온다고. 이번에 이 관세 전쟁으로 왔던 거. 사실 이전에 우리가 정의를 했었던 세상의 모든 악재들은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증시를 급락시키고 폭락을 만들고, 그죠? 공포의 절정을 만들고. 하지만 그것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이는 그 일련의 과정은 늘 똑같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를 하나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자, 미중 간에 일단 이 관세 전쟁은 좀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 협상 지난주에는 한 3, 4주 정도면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좀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건 그렇게 들으면 되죠. 또 이번 주 들어서는 한 2, 3주 정도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다소 조금 매파적인 내용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연준과의 어떤 잡음이 있었죠. 파월 해임할 수 있다. 이런 해임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참 거친 표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파월의 해임 계획은 없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좀 완화됐네요.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 대표적인 메파인 윌러 연준 인사도 고용이 좀 불안해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6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자, 이 공은 아마 5월 FOMC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과의 잡음도 좀 해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실적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 기업들 보시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뭐 전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발표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메타나 이런 쪽도 실적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그동안의 어떤 급격한 불안한 상황이 이제 좀 완화되는 이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절정의 위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절정의 위기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지는데 몇 가지 이런 위험 신호들이 완화될 때 그때가 바닥을 잡아야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몇 가지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미국 달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이 조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화면으로 봐야겠네요. 자,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인데요. 지금 99.6까지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좀 빠지면서 달러 표시 자산들, 달러 자산들이 전부 다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좀 안정세를 찾고 지금 인덱스 100을 향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뭐 가장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엔캐리 청산이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달러엔도 지금 보시게 되면 140엔을 이번 주에 좀 깼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완화적인 발언들 그리고 뭐 그 외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로 해서 급격하게 위험자산 선호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달러가 다시 좀 올라서면서 지금 엔도 다시 약세로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3엔을 회복했기 때문에 다소 위험 신호는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채 10년물 한번 볼까요? 제가 미국채 10년물은 4.5%를 그죠? 위에 상단선으로. 아마 이거는 트럼프도 국채 시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호, 이 지점이 시장의 저점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번 90일 관세 유예했던 시점이 바로 여기고, 그리고 이번에 4.4를 넘어서서 다소 좀 위험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번 주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4.23까지 좀 빠져 있고요. 30년물, 미국채 30년물입니다. 이거 5%. 여기가 주식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들어서 4.9를 좀 넘어가서 다소 위험한 흐름이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4.7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국제 금값. 최근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많이 쏠렸거든요. 어디로 쏠렸냐면 금. 이거는 국제 금 선물 가격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거는 금하고 또 하나는 국채입니다. 그래서 장기물 말고 단기 위주의 단기물 국채로 많이 쏠렸었는데 국제 금값이 윗골이 다는 제가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야간 반상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윗골이 다는 이런 음봉 하나 나올 때가 시장이 바닥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자, 그것이 이번 주 3,500달러를 넘어섰다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쪽에서 당연히 좀 빠지겠죠. 왜? 지금은 위험자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그렇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국채 가격이 다시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물론 앞으로 잡음이 있을 거예요. 과거 우리 관세 전쟁 때도 2019년도나 뭐 이때 상황을 좀 보게 되면 트럼프가 꼭 그런 어떤 본인만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관세를 크게 매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완화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얘기 많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중국과 협상하고 있다. 그랬더니 곧바로 중국이
우리는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 8월에 똑같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정점을 좀 지나고 있다. 그리고 과거 2019년도에는 그 이후에 사실은 나중에 말을 좀 바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종합해 보면 관세 전쟁에 대한 미중 관세 전쟁의 이런 정점은 지났다. 이미 지난주를 꼭지로 해서.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뭐 연준과의 어떤 잡음도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도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값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거를 좀 누려야 된다. 미국 바닥 주식들 바닥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도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한번 좀 볼까요?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100달러 아래에서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 솔직히 130, 140, 150에서는 별 매력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100달러 부분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다라고 그랬죠. 자, 110달러를 회복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150달러 넘어갈 것 같아? 아니요. 예. 거기까지 보지 않습니다. 예. 자, 이번에 120, 130, 140 정도를 좀 회복하는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좀 회복 국면으로 좀 들어설 것이다. 전날에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메모리 제외하고 뭐 8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뭐 이와 더불어서 다소 그동안에 부담됐던 내용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경기가 조금 좀 안 좋아지면서 빅테크라든지 이쪽에서 기존에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야? 아니면 좀 꼭 정점을 찍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온 엔비디아나 아마존 쪽에서도 아직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것이고, 그죠? 뭐 여전히 이제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엔비디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가 매력이 또 상당 부분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70달러 수준에서는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또 하나 볼 거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애플이 올해 하반기 아이폰 17을 이제 내놓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기종에 대해서 D램 업그레이드 작업을 좀 진행을 한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HBM 쪽에서 뭐 SK 하이닉스 포지션은 좀 워낙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지션이 가장 적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대적으로 이런 D램 업그레이드 작업에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좀 낙폭이 큽니다. 90달러, 100달러 좀 회복 국면으로 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AVGO, 브로드컴도 지금 이렇게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TSMC나 뭐 다른 반도체주들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릴 거 테슬라. 굉장히 오랜 시간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죠.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은 안 좋다. 볼 것도 없다. 이미 반영이 돼서.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경영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를 들고 나오겠죠. 당연히 하나는 자율주행,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안 그래도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20달러인가요? 220달러 때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전날에 280달러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우리 이정우 캐스터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 지금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중국은 좀 더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골격이 되겠죠. 이 부분에 사실 여기에 가장 큰 수혜는 테슬라가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가장 큰 수혜는 테슬라가 얻게 될 것이다. 자, 한번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다음 6월에 이제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텍사스가 자율주행 메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500달러 부근에서 2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과 이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죠.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내년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년도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어떤 통제 구역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 공장에 투입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죠? 테슬라 주가는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을 보고 갈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주식 얘기한 김에 요거는 오늘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 말씀드릴 건데 좀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올해 미국 국방 예산이 8,8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 공화당에서 이거를 조금 추가 늘리려고 한 1,500억 달러를 좀 더 늘린다. 재미난 부분 제가 이런 내용도 좀 봤는데 270억 달러 정도 수준은 어디에 사용이 될 것이냐. 골든돔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이언돔 아닙니까? 미국에 만든다는 거예요. 골든돔이라고 이름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죠? 예. 여기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관련해서 골든돔 관련한 종목군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가장 수혜가 될 것이다. 예.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 잠시 뒤에 조용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결론은 마무리를 좀 줘보면 미국 주식은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바닥치고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한국 시장은 전 개인적으로 좀 재평가를 이미 시작하고 있다. 조용히,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한마디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자,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게 되면 요거 한번 볼까요? 예. 과거 이제 2017년도가 있습니다. 2010년 코스피가 한 2,500 정도 됐거든요.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소위 무역 전쟁 이슈로 좀 빠졌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때는 트럼프 일기고요. 2019년도에 이렇게 좀 올라서다가 2020년도에 급락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영향이었습니다. 2020년도 그때 여기 코스피 저점이 1,430입니다.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재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떤 카드를 꺼냈을까요?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죠? 제로금리에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를 썼습니다. 과거 2008년에 금융위기 때 굉장히 이제 학습이 된 거죠. 2009년 시작하자마자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증시가 그때서부터 강세장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2021년도부터 여기서 좀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이거 왜 떨어졌냐? 미국이 이때 상반기 지나면서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라고 발표합니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때 미국 시장은 2021년도 시장에서는 강세장이 계속 연말까지 이어진 반면에 우리 시장이나 다른 시장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그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 들어서 낙폭이 더 커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2022년에 가장 큰 영향을 줬고 23년, 24년에는 사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 요 구간은 다시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 이 우려로 뭐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뭐 우리뿐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역삼각형에, 그죠?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그 회복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2,600을 갑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고 자,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거는 올해 하반기
2025년 하반기에 코스피 목표치는 저는 3,000포인트를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상 갈 수도 있고요. 네. 그 근거는 뭐야? 첫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오른 주식이 한국이랑 중국 증시나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수혜받으면서 가장 못 오른 게 한국 증시입니다. 최근에 공매도 재개됐습니다. 그죠? 상법 개정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유력 대선 주자가. 예. 자, 그리고 아마 대규모 경기 부양 또 추경이 확대가 될 것이고요.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그쯤 돼서 엄청난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마구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그렇죠? 결국에는 이거는 벽이 아니죠. 계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증시는 재평가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PBR 100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지수가 얼마예요? 코스피 지수가 2,546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코스피 100는 2,800입니다. 여기가 그냥 제자리입니다. 예. 거기서 좀 더해서 제가 3,000 이상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이유들로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차트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예. 첫 번째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락장에도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야 누릴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로 갈 거야?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시장 주도주하고 두 가지로 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주도 종목군들, 또 하나는 관세 피해 종목군들로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보시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순환매 차원이고요. 그죠? 예. 증시 주도 종목군들은 사실은 조선과 방산입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지금도 매력이 있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여기가 아직 못 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울의 논리거든요. 이쪽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쪽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쪽이 재료가 많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이쪽에서 뭐 조선 방산으로 누리고 있는 분들은 좀 누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누리면 된다. 반대로 관세 피해주들은 앞으로 오를 쪽입니다. 당장 우리 관세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면에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 달에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방한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을 7월로 좀 미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뭐 새 정부가 이 부분을 뭐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90일 관세 유예는 7월입니다. 예, 7월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어요. 저는 지금 증시 주도주 조선 방산 쪽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관세 피해 종목군들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코스피 3,000 갈 때 그 주인공 뭐가 될까? 코스피 3,000 가는데 외국인들 한국 시장에서 한국 주식 사지 않겠습니까? 뭐 사겠습니까? 네. 저 밑바닥에 있는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들,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거죠.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원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닥에 있고.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여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55,000원대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좀 확인을 했고요. 올해 상저하고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실적이나 어떤 모멘텀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한국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죠? 매수 자금을 투입하고 외국인들이 컴백할 때 이때가 삼성전자 주가가 재평가가 시작이 되고 6만 원 이상 가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5, 6, 7, 8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아직 5만 원대 있죠. 5만 원대 사서 67, 89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타 반도체들도 대부분 바닥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올랐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죠. 이번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7.4조 나왔습니다. 좋아요. 앞으로도 실적을 탄탄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7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시장이 급락하면서 좀 내려왔던 것이고요. 17만 원은 지켜낼 것이고요. 그러면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후광 효과를 누리는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 이런 쪽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보셔야 돼요. 왜? 대부분 바닥에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몇 가지 지난주에 제가 SNS 텍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이 SNS 텍은 2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예. EUV 공정의 핵심 소재, 포토 마스크의 원료,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삼성이 지분을 8%, 삼성전자가 지분을 8%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 3천 원, 4천 5천 원 해갖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실적이 나왔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실적이 올라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 국면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 자체도 지금 직전 박스권을 이제 막 3만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SNS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번 한 주 동안에 봤을 때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이에요. 퀄리타스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DSP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죠? 예. 뭐 한국형 AI 이거 하려면 당연히 뭐 아무래도 뭐 반도체 IP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팹리스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주명하는 반도체 IP사가 퀄리타스 반도체죠. 지금 이번 주 보니까 전날에도 한 10% 올랐어요. 이건 뭐 계속해서 제가 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 종목들은 또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직 바닥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정말 널려 있죠. 예, 그죠? 올해 그들은 상저하고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코스피 3천 가는데, 그죠? 가장 수혜 종목은 뭐가 될 것이냐, 주인공은 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지금 좋은 거 말고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2차 전지 쪽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관세 피해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LNF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LNF 주가는 수요일 날 한 13%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예. 사실은 2차 전지도 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죠? 예. 다만 당장에 아주 강한 모멘텀이 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관세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막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지만 이 불확실성이 좀 벗게 되면 반도체와 더불어서 2차 전지도 앞으로 굉장히 먹을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테슬라 주가는 왜 올랐습니까? 자율주행, 그죠? 이것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율주행은 어디서 구현이 가능? 내연기관 차에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이거는 전기차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번 주에 조금 이 CATL의 이제 소디움 배터리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조금 더 좀 확인하고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뭐 크게 우려할 건 아니고. 자, 일단 LNF도 주가가 이렇게 좀 회복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한번 차트만 한번 보십시오. 에코프로 BM도 지금 9만 원 아래에서 저점 만들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들을 만들 것 같아요.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 보니까 적자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건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거는 이제 실적이 바닥치고 이제 슬슬 돌아서겠다라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겠죠. 무슨 고민할까요? 이거 팔고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성과를 빨리 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던 거를 그냥 밀고 가시는 게 시간 할애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어떤 보상은 반드시 관세 피해주들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엔터주하고 뭐 경협주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엔터주는 뭐 지금 SM이나 뭐 JYP나 뭐 JYP는 바닥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뭐 하이브도 좀 올라서고 있는데 이 엔터주들은 올해 장기 턴라운드를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밀고 가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들 얘기를 좀 드렸었죠. 현대일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현대일리베이 한번 볼까요? 자, 현대일리베이 제가 말씀드린 게 6만 원, 그죠? 최근에 이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은 7만 원 넘어서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는 또 사실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장기전으로 봤을 때 현대일리베이 주가도 7만 원대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이제 전고점은 얼마면 한 9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흐름을 좀 타고 갈 것이다. 대하 TI 부산산업 많이 올랐고요. 제가 지난주 드라이빙 토크에서 말씀드렸던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또 상한가 근처에도 좀 갔다가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다시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은 좀 시간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국내 주식을 이렇게 점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은 자 지금부터 요점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도 바닥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평가는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코스피 3,000 포인트 갈 것이다 하반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도 설명을 드렸죠. 자 지금 증시 주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관세 피해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이쪽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나머지 얘기는 뭐 드라이빙 토크에서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